개써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개싸이야. 하이헬로 박아. 연일 야구들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팬분들은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고,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력이 나쁜 팀 팬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 제가 치유해드려야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들어와. 자, 오늘 야구 5경기는요 확실하게 맴매를 따끔하게 한 팀이 한 3팀이 있고요, 방망이로. 그다음에 나머지 경기는 이렇게 좀 쏘쏘했던 그런 경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KBO가 여름에 이제 장마철로 이제 살짝 이제 접어들 거거든요. 조금씩 균열이 제 눈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서부터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척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경기의 결과는 점수가 크게 벌어졌죠. 보시면 1회서부터 3회까지는 실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회도 이 실점이 어떻게 된 거냐면 4회에 에레디아가 선타자로 볼넷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유섬 선수가 병살을 칩니다. 그러니까 선타자가 나갔는데 병살되면서 주자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 이후에 2사 이후에 고명준 안타, 박성환 볼넷, 그리고 이진영의 우측의 안타 1대0, 김성욱의 좌측의 안타 2대0. 2사 이후에 2득점을 한 게 SSG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점수였습니다. 왜냐? 화이트가 1회에 송성문 볼넷, 이주영 선수한테 몸에 맞는 볼, 2회 말에 스톤한테 중전 안타, 계속해서 오히려 선두타자를 내보낸 건 화이트였습니다. 화이트 선수가 생각보다 제구가 그렇게 썩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화이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구위는 분명히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인데 제구가 영 깔끔하지 않으니까 경기 내용이 화이트 선수가 나온 경기가 썩 스무스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1회, 2회 선타자 내보낸 건 전부 화이트입니다. 김윤아 선수는 오늘 오히려 내용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4회 이후에 베이스 온 볼스를 주면서 4회에 이제 2사 이후에 2점을 냈고, 그리고 이제 6회에 최준호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2사 이후에 한 점을 내면서 김윤아 선수가 이제 석점을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회 초에 오석주 선수가 올라와서 정준재한테 안타, 도로형하고 1사 3루에서 폭투로 한 점을 더 주면서 4대0이 됐죠. 그리고 7회 말에 김민 선수가 올라와서 1사 이후에 주성원한테 안타, 원성준 베이스 온 볼스, 대타 임병욱한테 안타 한 점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점수를 못 낸단 말이에요, 키움은. 근데 이제 8회 초에 사달이 나는 게 김성기 선수가 올라와서 1사 이후에 김찬영한테 2루타, 최지훈한테 안타, 정준재 안타, 5대1. 윤현 선수가 올라와서 폭투하고 2연속 베이스 온 볼스 주고 박성환한테 안타 맞고 난리가 납니다. 또 볼넷 주고. 근데 결국은 윤현 선수가 견디지를 못하고 김성기 선수와 윤현 선수가 8회에만 7실점을 합니다. 그 경기는 끝. 해서 오늘 기록을 보여드리면 김윤아가 5이닝 6피안타 3실점, 투구수 91개. 근데 그 뒤에 올라온 오석주 29개 던졌죠. 김성기, 윤현 선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8회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6이닝 3피안타, 투구수 92개. 그리고 김민, 노경은, 박시우, 최현석이 올라왔는데, 자, 화이트 선수는 사실은 앤더슨 선수랑 조금 급이 다릅니다. 저는 화이트 선수가 제 예상은 앤더슨 선수만큼 시즌 전에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 급이 다른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내년 이제 WBC가 있잖아요. 그 WBC에 화이트 선수를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에 이제 뽑느냐 마느냐가 분명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력과 내구성 같은 걸 본다면 글쎄요, 진짜 뽑힐 만한 성적이 되나? 능력이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SSG를 항상 이제 야수 쪽을 이제 특히 타격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최지훈 선수가 5타수 1안타 279잖아요. SSG가 조금 더 무서워지려면 최지훈 선수가 3할 이상을 쳐야 돼요. 그리고 최지훈 선수는 3할 이상을 쳐야 되는 선수입니다. 만 생각보다 그렇게 에버리지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전 그게 너무 아쉬워요. SSG가 에레디아가 실컷 쉬고 왔는데도 가장 타율이 높습니다. 물론 규정 타석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SSG는 저는 그래요. 쇼핑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도 해야 되고 팀의 구성원의 흐름, 팀의 구성원의 색깔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근 10년째예요. SSG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성적을 내려면
아이러니하게도 투수 쪽이 아니라 야수 쪽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코로빈 선수하고 원태인 선수의 선발 맞대결인데요. 맞대결이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태인 선수가 푹 쉬고 왔잖아요. 푹 쉬고 와서 그런지 오늘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원태인 선수가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수. 근데 이건 삼성이 이겼으니까 원태인 선수를 일단 박수 쳐주는 거고, 이 경기는 삼성 얘기는 나중에 조금만 그냥 하겠습니다. 두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긴 팀, 이렇게 이긴 팀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뻔하니까. 근데 저는 두산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코러빈을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두산은 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이번 시즌을 그냥 이 상태로 감독 대행 체제로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잘못하는 거냐면 프런트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두산 회장단이 야구에 목매시잖아요. 두산 기업이, 두산 그룹이 그렇게 어렵고 막 명예퇴직 막 시키고 난리 칠 때도 두산 계열사의 직원분들이 입이 여기까지 나와갖고 우리는 돈 벌어다 주는 회사인데 회장은 야구에 신경 쓰니라고 걷다가 돈 다 쓰고 우리 계열사는 지금 다 나가 자빠진데 입이 이만큼 나왔을 정도로 회장단들이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지금 두산은요, 투수들이 잘 던져요 못 던져요 이 얘기하면 하수예요. 두산 팬분들이 지금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건 팀 분위기입니다. 오늘 양의지 중간에 뺐습니다. 김기현으로. 근데 딱 보시면 일단 코러빈이 스타트를 잘못한 게 맞아요. 김을 3개 했어요. 자, 근데 두산도 야수들도 2회, 3회, 4회 계속 주자 나가는데 연속 병살. 이런 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 같으면 어차피 프런트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룹 눈치 보는 거밖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야구단의 현실인데. 그러면 이럴 때 회장님이 결단을 빨리 내리셔야죠. 어떻게? 시즌 도중에라도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하던가 뭔가 변화를 딱 줘갖고 선수들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군데로 모일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걸 프런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감독 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 거 두산은 회장이라고요. 오너라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요, 선수들 의지 없다니까요. 그러면 두산 팬분들 다 떠나는 거예요. 올해는. 저 같아도 야구 안 봐요. 그리고 전 안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반대로 삼성은 딱 선수 하나 왔거든요. 바뀌잖아. 김성윤 딱 복귀하니까 복귀하자마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있는 팀하고 할 마음이 있으면 좋고, 왜냐하면 외국인 투수는 돈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코러빈은 왜 안 바꾼 거야? 조 터질 때까지. 저 같아도 안 바꿔요. 괘씸해서. 외국인이 돈 그렇게 많이 받고 와갖고 쉴 거 다 쉬게 해주고 가서 리프레시 하라고 하고 오라 그랬더니 오늘 좌타자 때 다 두드러 맞고 공 2회까지 70몇 개 던지고 앉아있고 더 던져 이 새끼야. 저 같아도 그래 버려요. 책임감 가지라고. 오늘 코러빈이 안 된 건 김성규, 구자욱, 디아즈 코러빈 보고 잡으라고 했던 좌타자한테 다 두드러 맞았잖아요. 삼성은 최근에 제가 그랬잖아요. 탄력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탄력을 참 못 받더라. 근데 오늘 김성윤 돌아오니까 완전히 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구자욱은 지금 다 살아났고 김성윤 복귀했고, 그러니까 1번 김성윤, 1번 김지찬, 2번 김성윤의 악마의 원투가 마련이 됐고 뒤에 타격감 좋은 구자욱, 그 다음에 디아즈. 오늘 강민호도 또 홈런 쳤죠. 오늘 박승규까지 난리를 쳤죠. 유지혁도 오늘 좋죠. 그러니까 삼성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빠따지를 할 줄 아는 애들이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빠따 쪽에 흐름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빠따가 될 수도 있는 애들이라고. 근데 지금 김성윤 오고 나니까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빠따 안 돼갖고 답답한 팀들, 롯데, LG, 한화, SSG, 삼성과 가장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이 팀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김지찬, 김성윤 같은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무서운 건 김지찬, 김성윤처럼 본인들이 타율과 베이스러닝과 센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붙어있을 수 있는 팀. 즉 장타가 안 나오더라도 얘네들은 출루를 해서 얘네들이 축구로 치면 게임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임 메이커가 야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제가 늘 타격이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광주 기아. 저는 우리나라 모든 10개 팀 중에 가장 야수 뎁스가 좋은 팀은 기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팀은 삼성과 KT, 롯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기아의 경기 결과를 기록지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실게요. 오늘 기아의 선발 라인업을 잘 보세요. 1번 이창진, 2번 박찬호, 3번 위즈덤. 이건 왜 이러느냐? 상대가 헤이수스 좌타자니까 오른손을 도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위즈덤이 박살이잖아요. 근데도 3번에 놨습니다. 다음 4번 최영우, 5번 오선우, 6번 황대인, 7번 김어령, 8번 김따이군, 9번 김규성. 자, 이 라인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년의 기아 라인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라인업이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기록지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규민이 6회 말에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만 대타로 나오는 애가 좌타자가 한준수예요. 고종욱이 대타로 나와요. 다 안타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니 어느 나라 1번 타자가 이창진을 써요. 아무리 상대가 좌투수가 나와도. 저는 요즘에 기아가 이창진 1번 쓰길래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심지어 최원준도 오늘 선발이 아니었어요. 야 근데 봐봐. 김도영 빠져있지. 김선빈 빠져있지. 윤도현 빠져있지. 나성범 빠져있지. 근데 최원준이 선발이 아니야. 한준수가 선발이 아니야. 고종욱 대신에 이창진이 선발이야. 근데 얘네가 빠따가 약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야수 뎁스가 제일 좋은 거 기아라니까요. 근데 기아 팬분들은 지금 이 상태로 기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애써 부인하시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작년에 너무 화려한 야구를 보셨거든. 제가 여기 또 써놨어요. 기아의 버티기 모드가 분명 시즌 중반 이후 그리고 중반 이후서부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이렇게 5할 플러스 2, 3 버티잖아요. 그럼 기아 부상들 투수 이을이 들어오고 나성범 오고 뭐 윤도현 오고 김선빈 오고 김도영 와봐요. 투수 맞아지고 지금 불펜들 다시 살아나고 있던데. 그럼 얘네가 1등 해야죠. 얘네가 1등 한다니까요. 그러면. 근데 기아 팬 여러분들은 지금 답답하대요. 아니 답답해야지 당연히 그만큼이 빠졌는데. 아이고 뭐 답답해야지. 이 상태로도 다 때려부시고 다니면은 그럼 니들 혼자 해 야구를. 이 멤버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기아는 행복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얘네는 뭐 대타가 한준수고 최원준이야. 고종욱이고. 근데 걔네들이 다 안타를 쳐. 최근에 김호령. 오늘 기아가 이겼던 건 김호령 때문에 이긴 거예요. 1회 말에 1대0으로 최영호 선수가 적시타 친 다음에 투아웃이 됐거든요. 그리고 김호령이 싹쓸이 2루타. 요즘 김호령 무섭습니다. 그 김호령, 오선우 그리고 최영호 아저씨는 자기가 몇 살인지 까먹은 것 같고. 아 그러라 이거야. 김규성 잘 치죠 요즘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느꼈어요. 올 시즌에 남은 시즌에 제 포커스는 전 무조건 기아입니다. 기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멋있어요. KT는 확실히 부담되는 게 있어요. 홈런이 안 나오니까 확실히 점수 나는 게 버거워. 그 다음에 오늘 4대2까지 쫓아갔잖아요. 로하스 중전 안타, 좌중간에 안타. 허경민 몸에 맞는 볼. 이호연 중전 안타. 무사말루. 거기서 한 점 났어요. 내야 땅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KT, SSG 홈런 아니면 점수 나는 거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KT가 딱 오늘 경기에서 티가 나더라. 지난주까지는 티가 안 났어요. 대승을 하는 바람에. 근데 오늘 4대2에서 확실히 손동현, 김민수가 없는 빈자리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왜? 최근에 필승조로 던지는 우규민 선수는 좌타자 상대 극악입니다. 근데 던질 투수가 없으니까 우규민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타로 한준수, 고종욱, 좌타자 딱딱 나가잖아요. 바로 안타. 그러면서 점수 확 벌어지잖아요. 6대2, 8대2. 그리고 헤이수스가 작년 같지 않아요. 확실히. 그래도 KT는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만만한 팀이 아닌 특히 지난주에 무서운 타격을 뽐냈던 KT를 기아가 오늘 박살을 내놨다. 다음 한화, 롯데. 경기 전에 볼 게 하나 있습니다. YG의 롯데전 기록을 보세요. 오늘 경기 포함해서 3경기 3승 1.64잖아요. 오늘 경기 전까지 2경기에서 평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경기를 예상하면서 한화의 우세는 예상을 했어요. 다만 이렇게 점수가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YG공은 지금 롯데가 공략할 수가 없어요. 장주성 같은 친구가 빠져있고 롯데가 지금 타격이 페이스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비슨이 하나바타의 폭발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
넉 점 남은 많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두 팀 합쳐서. 거기에 하나 우세. 근데 2점이 더 나더라고요. 근데 이 2점 더 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안치홍 선수가 3회 초였는데요. 이도현 선수가 선타자 내안타 치고 나가고 진루타가 없이 투아웃이 됐습니다. 진루타가 있었나? 뭐 아무튼 그 이후에 이원석이 볼넷 얻어 나갑니다. 그리고 안치홍이 그게 투아웃 이후였죠. 이원석 볼넷이. 안치홍이 바로 중얼 3런 홈런 3대0. 거기서 딱 3대0 되는 순간 제가 아까 스코어보드 딱 보고 이거 끝났다. 사실은 8회 초의 석점도 나서 나쁜 게 아니라 저건 그냥 잔인한 점수였고 롯데의 최근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8회 초에는 문현빈의 안타, 노시안 안타, 그다음에 박진 선수가 올라와서 최은성 선수가 3루 쪽에 번트를 댔는데 그게 번트 안타가 되면서 실책이 막 겹칩니다. 그러면서 실책이 2점이 되고 이재원 선수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3점이 났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났어도 지금 한화면 충분히 이기는 그런 경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경기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화는 이길 수 있는 점수가 4점, 5점이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불안해요. 까불지 마. 니들은 4점, 5점 내는 게 불안한 팀이야. 4점, 5점 나면 웬만하면 이겨 니들은.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투수의 전체적인 풀을 봤을 때 우리나라 리그에서 4점만 나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팀이 된다라는 건 엄청난 강팀이란 얘기예요. 롯데는 지금 이제 타격이 다운사이클에 걸렸어요. 근데 그게 삼성하고 반대입니다. 삼성은 김지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지찬, 김성윤 복귀하면서 라팍에서 큰 게 없어도 점수 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거죠. 지들 스스로 점수를 스스로 낼 수 있는. 근데 롯데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 다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진짜 연속 안타 홈런 아니면 갑자기 점수 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구는 짜임새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야구에서 근데 지금 하나도 사실은 테이블 세터진이 절대 좋은 팀이 아니에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10수년간 롯데도 사실은 테이블 세터진이 만만치 않게 안 좋아한 팀이었거든요. 수년간. 근데 이제 황두성, 장두성을 김태형 감독이 중용하면서 어느 정도 됐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하필이면 다 부상으로 빠진 거죠. 한화가 딱 이길 수 있는 투수한테 석점, 넉점 딱 내잖아요. 한화는 초반에. 그러면 거의 안 뒤집힌다고 보시면 돼요. 롯데는 그 싸움에서 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잼실. 오늘 이 경기가 제가 오늘 그 방송 제목에 위기를 잘 넘기자라고 써놨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LG 경기 리뷰를 할 때 내용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경기 내용을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건 제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지금 얘네들은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라이브로 보시는 혹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제가 시즌 초에 LG 잘 나간다고 막 웃고 이럴 때 즐기세요 여러분. LG 분명히 와장창창 밸런스 무너지면서 곧 떨어질 겁니다. 지금 많이들 즐겨놓으세요. 어차피 이길 때 즐겨야지 안 그러면 즐길 수 없습니다라고 기억나세요? 그때 LG가 16승 3패 4패 했는데 최근 따져보니까 그 이후에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24승 25패인가 했습니다. 5할이 안 돼요. 그때 벌어놓은 거 없었으면 지금 LG는 5위권 밖으로 떨어져 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팀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왜 그렇게 감히 확신스럽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LG는 제 예상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즌 전에 LG는 올 시즌 절대 우승 전력이 아닙니다. 근데 다 여러분들 저 새끼 맨날 그러셨죠. 요즘에는 또 제 말이 맞네 이러실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불펜이죠. 근데 LG가 시즌 초반에 성적이 잘 날 때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LG는 지금 가장 큰 시한폭탄이 불펜인데 그게 티가 안 나고 있을 뿐이다. 왜? 시즌 초반에 LG가 막대기로 다 조져놨거든. 그러니까 불펜이 한두 점을 지킬 일이 없었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다가 이제 빠따는 분명히 쳐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 불펜이 과연 한 점, 두 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경기 많아지면서 김진성, 박명근 둘만 던져댔죠. 그럼 얘네들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리고 빠따 쭉 내려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점수를 이렇게 여유 있게 있을 때 여유 있게 내고 있을 때
제발 좀 경기 중반 넘어가면 오스틴도 좀 빼주고 김현수도 빼주고 오지환도 좀 빼주고 그거 안 하다가 결국 사달이 난 게 오스틴 충돌 사건이죠. 제가 그날 그 쇼츠도 올려놨잖아요. 저 오스틴 대주자 안 써요? 뻥!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게 이틀 딱 쉬게 하고 걔 괜찮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서 이틀 딱 쉬고 선발 내보내갖고 애 다리 절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이후도 한 경기도 선발에서 안 빼다가 최근에 또 옆구리 아프다고 지금은 스윙이 안 돼요. 문보경은 30타석 가까이 안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문보경 최근에 빠따 집어 던지고 18, 18 찼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도 삼진당하고 나서 5번은 박동원인데 선수들이 박동원한테 변화구만 던져대는데 다 범타입니다. 신민재밖에 치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발 저는 차라리 그거예요. 선발은 그래도 5일씩 휴식을 주고 뭘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선발 내린 거 전 반대하지 않아요. 손주영 안 좋으니까 쉬고 와. 창규 고생했으니까 쉬고 와. 오케이 굿. 근데 야수는 오히려 전 경기를 다 뛰게 하는데 왜 야수는 그런 걸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바보 마라톤 한 거죠. 마라톤 땅 하면은 마라톤을 100m 뛰듯이 초반에 막 뛰어나간 거죠. 점점 뒤로 처지고 있는 거죠. 지금 주전이랍시고 뛰는 애들이 컨디션 다 떨어져 있고 짜증나 있고 박살나 있으면 그네들을 차라리 쉬게 하고 얘네들이 나가도 경기가 답답하고 질 거면 차라리 다른 친구들로 과감하게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승 전력이야 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설사 우승 전력이었어도 기계도 몇 년 지나면 부품 갈아 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픈 애들을 계속 뛰게 하잖아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건우 선수 너무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에르난데스가 계속 변화구만 던지라고 해서 변화구 던지다 직구 딱 하나 던졌거든요. 박건우한테. 근데 그게 여기 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너무 다행인 게 이 검투 헬멧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딱 맞은 거예요. 와 느린 그림 보는데 정말 여기에 딱 맞은 거예요. 이게 프로텍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그냥 여기 맞은 거예요. 이게 살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NC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빠따 공격력으로만 치면 지금 리그 상위권입니다. NC는 내년에 진짜 좋은 팀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NC는. 자 내일 하나 롯데 엄상백 대 홍민기. 이 홍민기 선수는요 꽤 눈여겨볼 만한 친구입니다. 엄상백은 눈여겨서 많이 봤고 내일도 롯데는 다른 거 없어요. 빠따예요. 그다음에 KT 소영준, 기아 윤영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조금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소영준 선수는 너무너무 좋은 투수인데 지난 경기에 생각지도 않게 좀 두드러 맞았어요. 윤영철 선수는 저는 신뢰 안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김노건하고 치리노스는 지금 LG 타자면 김노건 아니라 누가 나와도 사실은 공략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치리노스가 시즌 초반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좀 버거워 보입니다. 체력적으로. 그래서 저는 내일 저 경기도 LG가 말릴 가능성이 좀 있다. 두산 최민석, 삼성 이승현. 최근에 이승현 선수는 삼성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습니다. 최민석 선수가 씩씩하긴 하지만 내일도 전 삼성. 그다음에 에샤시지하고 키움. 모르겠습니다. 왜? 키움은 좌타자들이 해주지 못하면 그 경기는 어렵습니다. 김건우 선수는 복불복이에요. 김건우는 스트라이크에 들어가는 공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면 무서운데 안 들어가도 무서워요. 하영민은 본인 몫은 할 거고 저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언제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 구독, 멤버십 많이들 부탁드리고 또 댓글에 가끔 이 방송은 퀄리티에 비해서 왜 이렇게 구독자가 적냐고. 저 유튜브 4개월 된 놈이에요.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충성!